코로나 사태, 한국 사회, 아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죠. 원래 바이러스는 공평합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인종, 빈부 이걸 가리지 않습니다. 국경도 없죠. 그런데 실제 코로나 재앙을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공평하다.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왜? 이것은 제도가, 사람이 만든 제도가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 자체를 박멸하고 완전히 새롭게 건설해야 된다는 것이 민중당의 초지일관, 흔들림 없는 우리의 주장이죠. 자, 코로나 사태 저는 세 가지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번 총선 선거운동은 모두 코로나가 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의 압승 전부 다 코로나가 만들어낸 것이죠. 다음 두 번째, 한국 사회에서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에 이제 첫 번째가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돼 버렸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무상급식 도입될 때 거의 10년 이상 걸렸거든요. 물론 당시에 민주노동당이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도입될 때도 역시 통합진보당 시절에 우리가 굉장히 이거 되게 열심히 뛰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렸는데 유독 기본소득만큼은 단숨에 들어와 버렸다. 역시 취약계층 서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지원이 기본소득이기 때문이죠. 다음 두 번째, 이정희 대표께서 제안한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지금 사회적 화두가 됐어요. 청와대도 정부 여당도 전부 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 그만큼 취약계층, 특히 이제 불안정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 당연히 바꿔야 한다고 하는 합의가 자연스럽게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을 이정희 대표께서 정확하게 짚은 거죠. 역시 실력 있는 정치인, 감이 있는 정치인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정부 지원이 그리고 정부 예산이 대기업과 기업 중심으로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기본소득이나 전국민 고용보험제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와 내용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점, 한국 사회를 바꿔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 사회 공공성이 전 사회적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실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공공성을 주장해왔던 진보 민중 진영이 연대하고 단합해서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의 논리로 이것이 끌려갈 수도 있다. 그걸 막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의료 분야에서 바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의심된다. 그럼 어디로 가죠? 병원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선별진료소로 가죠.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공공의료 분야입니다. 그런데 향후 대처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그러니까 호흡기 전문 병원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민간 병원이나 민간 의료진이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도는 어디서 한다? 공공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보건소에 있는 의료진이나 군대에 있는 의료진 이런 데가 중심이 돼서 운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모를 때는 호흡기 전문병원을 가게 되면 구도부터 해서 이게 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호흡기 전문병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호흡기가 아닌 그런 일반 병일 때는 기존처럼 일반 병원에 가면 됩니다. 여기는 여전히 민간 의료 분야죠. 여기까지가 아마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의료 분야에서부터 먼저 들어오고 있고 이것이 전 사회적으로 계속 번져나갈 것이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한국 사회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경제 위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경제 위기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 자본주의 체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대면 산업, 밀집 산업, 그러니까 항공, 관광, 또 석유 관련된 산업은 직격탄을 맞죠. 근데 여기는 구조 조정이 될 뿐입니다. 외식업, 식당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물론 어렵죠. 근데 사람들이 먹는 총량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이 어려운 반면에 도시락은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맛집의 배달이 지금 몰린다는 거 아닙니까?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CJ 대한통운인데요. 1사분기 영업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재밌는 게요. 택배 사업 부분이 61%나 영업이익이 뛰어갑니다. 그런데 글로벌 사업 부분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글로벌 사업 부분이 마이너스 된 거를 국내 택배 분야에서 왕창 흑자가 나서 전체 흑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택배 노동자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자들은 지금 오히려 밖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표정 관리하고 있겠죠. 이익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니까. IMF 시절에도 달러로 받는 고급 호텔, 1급 호텔, 특급 호텔들은 달러를 받으니까 환율이 뛰어서 이거를 이제 원화로 바꾸면 이익이 무지 많아진 거죠. 그렇게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 위기가, 체제 붕괴가 저절로 오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들의 투쟁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과 달리 사회적 법칙은 그 사회의 주체인 사람들의 투쟁에 의해서 변화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한국 사회를 넘어서서 전 세계 국제사회에서도 뉴노멀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자본주의 체제가 강력하고
있거나 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죠. 미국, 유럽 쭉쭉 나 자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일 패권 역시 서서히 몰락해 가고 있는 걸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코로나가 트럼프 좌우 한 방씩 어퍼컷을 먹여줬다. 서방 세계가 사실은 얼마나 허약한 체계라고 하는 것인지를 이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 발전합니다. 이 변화 발전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면, 서민의 것, 민중의 것, 노동자, 농민의 것으로 만들려면 이 변화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우리의 준비,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준비를 항상 준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노동자의 정신이고 민중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함께 싸워 나갑시다.